드디어 D-Day 3일 전. 3일 후면 내 정체가 밝혀집니다. 3일 후면 나는 이 회사의 회장이 됩니다. 퇴근 후 나는 평창동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가씨,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거실에는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김철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서 아가씨,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취임 준비는 다 됐습니까? 네. 김철수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 남기신 유언입니다. 취임하시기 전에 읽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민서야, 3년이 지났구나. 많이 힘들었지? 하지만 내가 배운 것들은 평생 너를 지탱해 줄 거다. 이제 회장이 되어서 해야 할 일이 있단다. 첫째, 계약직 제도를 개선해라. 둘째, 직급이 아니라 능력으로 평가해라. 셋째,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해라. 이것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당부다. 그리고 민서야, 복수하지 마라. 그들을 벌하되 품위를 잃지 마라. 그게 진짜 리더다.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주말. 이틀간 나는 취임 준비를 했습니다. 취임사를 작성하고 경영 계획을 검토하고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김석진 집사가 물었습니다. 아가씨, 내일부터 다른 사람이 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3년간 참으셨습니다. 이제 보여주실 때입니다. 집사님, 저 무섭지 않아요. 그럼요. 아가씨는 정말 강한 분입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뀝니다. 계약직 강민서는 사라지고 회장 정민서가 나타납니다. 월요일 아침 8시 30분. 회사 앞에는 방송 카메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새 회장 취임식 생중계. 직원들은 대회의실에 모였습니다. 300명이 넘는 전 직원이었습니다. 나는 직원들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저렴한 정장을 입고 드디어 오늘 밝혀지는구나. 대체 누굴까? 팀장급일까? 부장급일까?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오전 9시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무대에 스포트라이트가 켜졌습니다. 지금부터 정민서 신임 회장 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회장님, 입장하시겠습니다. 무대 연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중앙 통로를 걸었습니다. 직원들이 나를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 강민서? 계약직 강민서가 왜 저기로 가? 나는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나를 비췄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뭐야? 계약직이 무대에? 장난하나? 나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민서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강민서라는 이름으로 이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했습니다.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선대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밑바닥부터 배우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식으로 회장에 취임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폭발했습니다. 뭐라고? 계약직이 회장? 말도 안 돼.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앞줄에 앉은 박진우, 이민호, 김유진. 그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계약직이 어떻게 무시당하는지, 정직원들이 어떻게 갑질하는지, 그리고 진짜 리더십이 무엇인지.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오늘부터 이 회사는 바뀝니다. 직급이 아니라 능력으로 평가하는 회사. 계약직과 정직원을 차별하지 않는 회사.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하는 회사. 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앞줄을 쳐다봤습니다. 박진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화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동참하지 못하는 분들은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회사를 떠나셔야 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계약직 직원들이었습니다. 이수진, 최만식 경비, 그리고 다른 계약직 동료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곧 정직원들도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취임식 후 회장실. 나는 처음으로 회장실에 들어갔습니다. 30평 넓이의 공간.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전경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앉았던 책상. 나는 그 책상에 앉았습니다. 김석진 집사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집사님. 이제 시작입니다. 준비되셨죠? 네. 비서가 노크했습니다. 회장님, 부사장님께서 뵙자고 하십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최동혁 부사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앉으세요, 부사장님. 3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할아버지 유언을 지킨 것뿐입니다. 앞으로 회사 경영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나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째, 계약직 제도 개선입니다. 1년 후 전원 정규직 전환합니다. 부사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원 정규직이요? 네. 능력 있는 사람은 직급과 무관하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둘째, 성과 평가 시스템 개편입니다. 직급이 아니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셋째, 갑질 근절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제보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부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계획입니다. 전폭 지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2시 임원회의. 나는 처음으로 회장으로서 임원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테이블에는 20명의 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진우 상무는 빠져 있었습니다. 이미 해임됐으니까요. 오늘 회의 안건은 인사입니다. 나는 서류를 나눠줬습니다. 이민호 차장 해임, 김유진 과장 강등, 정수아 대리 승진, 강민서, 아니, 제자리는 이수진 씨가 승계합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회장님, 이수진 씨는 계약직인데요? 그래서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계약직이든 정직원이든 승진합니다. 하지만 반대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가결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나갔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다음 날 박진우의 집. 박진우는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해임 통보를 받은 지 사흘째였습니다. 당신 그만 좀 마셔. 아내가 술병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냅둬. 내가 뭘 잘못했어. 계약직 따위한테. 당신이 잘못했잖아.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았잖아. 뭐, 계약직을 사람답게 대하라고? 그래, 계약직도 사람이야. 박진우는 아내를 노려봤습니다. 당신도 이제 내 편이 아니구나. 난 원래 당신 편이 아니었어. 당신이 하는 짓이 싫었어. 아내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박진우는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박상무님,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고소장? 강민서. 아니,
정민서 회장님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셨습니다. 뭐라고? 출석 통지서가 곧 발송될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진우는 핸드폰을 집어던졌습니다. 미친년. 진짜 미친년. 같은 시각 이민호의 사무실. 이민호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해임 통보를 받았으니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차장님, 후배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뭐야?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 뭐가 감사해? 많이 배웠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면 안 되는지요. 후배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이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강민서, 정민서, 기억해둬.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민호 씨, 퇴직금 지급건으로 연락드립니다. 네. 기획안 표절건으로 인해 퇴직금 50% 삭감 결정됐습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강민서 씨, 정민서 회장님께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이십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민호는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일주일 후 계약직 직원 간담회. 나는 계약직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50명의 계약직 직원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이수진도 있었고 최만식 경비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나는 마이크 없이 직접 말했습니다. 지난 3년간 저도 여러분과 같은 계약직이었습니다. 무시당하고 괴롭힘당하고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 오늘부터 이 회사는 바뀝니다. 1년 후 여러분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급여는 정직원과 동일하게 인상하고 복지도 똑같이 적용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이수진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질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저희는 정말 정규직이 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약속드립니다. 최만식 경비가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15년간 경비로 일하면서 이런 대우는 처음입니다. 아저씨, 당연한 겁니다. 사람은 다 평등하니까요. 간담회가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 악수를 청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회장님.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나는 한 명 한 명 손을 잡았습니다. 3년간 함께 고생했던 동료들이었습니다. 한 달 후 박진우의 재판. 법정에 박진우가 섰습니다.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였습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박진우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계약직 직원들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쏟고 욕하고 무시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나는 방청석에 앉아 그를 바라봤습니다. 측은했습니다.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피고인 박진우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박진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그와 마주쳤습니다. 회장님, 박상무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압니다. 용서해 주실 수 없겠죠?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기회요? 1년 후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6개월 후 회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계약직 직원 전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이수진은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최만식 경비는 시설 관리팀장이 됐습니다. 회장님, 보고서입니다. 이수진이 내 책상에 서류를 놓았습니다. 고마워요, 수진 씨. 아니, 이제 과장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 과장님. 그런데 회장님, 다음 주 직원 전체 회식 어떻게 하실 건가요? 회식이요? 네, 정규직 전환 기념이요. 그럼 제가 직접 고기 구울게요. 네. 회장님이요? 네. 3년간 제가 구웠으니 이제 제 차례죠. 이수진은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요? 변하지 않으셨어요. 회장이 되셨는데도 변하면 안 되죠. 저는 원래 계약직 강민서였으니까요. 1년 후 할아버지 산소. 나는 할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절했습니다. 할아버지, 1년이 지났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대로 했어요.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벌했지만 품위는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회사를 바꿨어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하는 회사로요. 나는 할아버지 편지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민서야, 잘 해냈구나. 이제 진짜 리더가 됐어.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기억해라. 건물은 무너져도 다시 지을 수 있지만 사람의 품격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어렵다. 항상 품격 있는 리더가 되거라. 사랑한다, 내 손녀.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랑해요, 할아버지. 그리고 감사해요. 2년 후, 회사는 업계 1위가 됐습니다. 직원 만족도 1위, 계약직 차별 제로, 성과급 제도 개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회장님, 인터뷰 준비됐습니다. 비서가 알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방송국 스튜디오에 앉았습니다. 정민서 회장님, 어떻게 이런 변화를 만드셨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간단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한 겁니다. 계약직으로 3년간 일하신 게 도움이 됐나요? 물론입니다. 그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제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직 직원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나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계약직이 아닙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민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존중받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